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한 포털 사이트에서요, 2021년도에 이 다가올 보험 산업의 기상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 오고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믿을 만한 주변의 사람이 진실하고 통찰력 있는 조언을 해주면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혹독하고 추운 겨울 속에서도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싹을 틔울 준비를 하는 씨앗처럼 여러분들의 위기의 순간 때 도움되는 보험 저희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은요, 특히나 걱정이 많으신 유병자분들, 유병자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종신보험의 암보장 활용법을 주제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날씨도 많이 쌀쌀해진 만큼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험 준비는 저희와 함께 해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보통 유병자 보험하면은요, 고혈압이나 당뇨, 또 만성질환 등 질병을 앓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시된 보험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이런 유병자 보험의 심사와 또 보장의 혜택이 점점 더 유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열 전문가님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성열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제 그 유병자 보험 가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이 유병자 보험 하게 되면 이제 아프신 분들, 그냥, 뭉뚱그리로 얘기해서 그 아프신 분들이 아니라 이게 뭐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만성질환이라고 하게 되면 뭐 고혈압, 뭐 당뇨, 뭐 그렇게 또 있지만 이 유병자라고 하게 되면 내가 뭐 허리 수술을 했던가, 그다음에 뭐 목 디스크 수술을 했던가, 아니면 어떠한 뭐 수술을 하셨던 분들도 이 유병자로 들어가세요. 이게 만성 질환이 있다고 해서 이 다 100% 유병자 보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보면 이 유병자 보험의 이제 관심 대상 하게 되면 당뇨, 고혈압, 뭐 고지혈, 특히 뭐 만성 질환 아니면 뭐 수술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 보험회사에서 내가 건강처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 허리 디스크 수술했는데 보험 가입을 안 해줘. 아니면 부담보를 잡게 되면 좀 아깝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렇게 부담보가 싫으신 분들 보험을 또 준비를 하셔야 되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특히 4, 5년 전에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셨던 분들, 예, 이 분들 지금 유병자 보험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희 강의를 좀 자세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력이 걱정되시는 분, 암, 그렇죠? 뭐 우리나라 사망 1위죠. 사망 원인 1위인데 암, 뇌질환, 그다음 심장질환, 뭐 고혈압, 뭐 당뇨, 그리고 관련 질환 있으신 분들, 그리고 보험 이제 부모님 보험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그 자녀분들 계시죠. 이 자녀분들이 우리 부모님은 아파서 보험 가입 안 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요즘 보험 웬만하면 다 가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부모님 보험을 준비하신 자녀분들도 계시면 자세히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진단 및 수술 그리고 또 특히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제가 좀 뒤에 가서 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살면서 병원에 가는 이제 생애 치료비라고 그러죠. 병원에 가서 내가 계속 어떠한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은 뭐 고혈압 약을 타서 드시는 분들 아니면 당뇨 약을 타서 드시는 분들, 뭐 류마티스 관절 약을 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만든 이제 말이 있는데요. 보험은 통계학입니다. 통계학. 이 보험을 무조건 나는 20년 나 100세 만기 아니면 30년 나 100세 만기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험은 통계입니다. 통계. 이 통계로 인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시고 보험료도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으세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통계학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병원을 많이 가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나이대가 40대 중반부터 60대 후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40대 중반부터는 이제 또 고혈압, 당뇨 판정을 많이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40대 중반부터. 그런데 요즘은 이제 조금 아프신 아픈 나이가 좀 앞으로 좀 당겨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이 60대 후반 이 사이에 암하고 뇌질환, 심장질환 걸리시는 분들이 거의 87%십니다. 87%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때를 제일 중점적으로 가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 때 보면 생애 치료비 65세 이후에 약 6,300만 원 지출이 되세요. 물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금액 1억 정도 내가 이 병원비를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괜찮아 말씀할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 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어떠한 내가 살면서 0.1%의 확률을 갖고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아니면 다쳤었거나 그럴 때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정말 많아서 난 보험 필요 없어. 그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제가 어떠한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는 6,300만 원 한꺼번에 지출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계속 꾸준하게 쌓이다 보면 이 정도의 지출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또 암까지 걸리시거나 뇌, 심장질환, 나라에서 중증 암이 걸리면 중증 질환 환자로 등록이 돼서 얼마 안 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당연히 5% 이내에서만 병원비를 낼 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나라에서 해주는 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있죠? 거기서 나오는 거에서 5%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식 수술을 받는다 했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실비하고 진단금 그다음에 수술비 등등에서 도움을 받아야겠죠. 민영 보험에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요즘은 이제 표적 항암이라서 암이 걸리신 분들은 일반 항암이 아니라 표적 항암이라는 걸 치료를 받으시죠. 이랬을 경우 표적 항암 같은 경우도 한번 받으시게 되면 비싼 거는 2천만 원 정도로 되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가도 되느냐? 이건 나라에서 안 해줍니다. 이건 우리 사비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당연히 민영보험이라는 데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적은 돈으로 크게 받는 게 더 좋으시겠죠. 그래서 보면 통계, 잠깐 말씀드렸죠. 보험은 통계학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 갖고 계시는 분들, 저는 당뇨 빼놓고 고혈압하고 고지혈이 있는데 이게 만성질환 3개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63% 정도가 되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관절염 등 이렇게 갖고 만성질환 3개 이상 갖고 계신 분 계시고요. 한 개만 갖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으십니다. 2개도 한 21% 정도. 그래서 이 유병자 보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됐는데요. 출시가 좀 몇 년 전에 됐는데
이 유병자 보험을 이제 그 당시 아주 히트 상품이었어요. 아, 우리 아픈 사람들도 가입이 될 수 있었어. 그런데 보장이 그 건강한 사람보다 조금 좀 안 좋았습니다. 보장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유병자 보험 연도별 신계약 계약 건수를 보게 되면 2015년도 했을 때 28,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를 보시게 되면 이게 되게 상승을 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급상승을 하십니다. 급상승을 하시는데 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셔서 나 이 당시에 정말 가입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보험은 물론 2010년도에 유병자 보험 나왔을 때 이 당시에 보험은 최고의 보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은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고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지만 현재 2020년엔 이 유병자 보험이 일반 건강한 사람들처럼 보장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보장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유병자 보험 가입하셔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어떠한 보장이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 2017년도, 18년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 당시에는 보험은 가입을 해줬지만 보장이 좀 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별 이제 보험 구성 방법을 좀 살펴보게 되면 20세 이하는 20세부터 65세 이제까지 말씀을 드리면 실손보험은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이거는 이제 보험에 있어서 사람을 보면 심장입니다. 보험의 심장이 실손보험이에요. 실손보험은 무조건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시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보게 되면 지금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3,5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3,500만 명이면 우리 5천만 명인데 당연히 1,500만 명은 가입이 안 되셨겠죠. 그럼 이분들이 가입이 안 되셨던 이유는 이 좀 나이가 이제 지긋하시거나 하셨던 분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나는 아프니까 가입이 안 되겠지. 아니면 비싸서 나는 가입 안 해. 라고 하신 분들 계셨는데, 실비는 아무리 비싸도 유병자 실비는 가입해 놓으시는 게 좀 좋으세요. 좀 유리하시고. 그래서 실비는 꼭 베이스로 깔고 가고요. 20세 이하는 실손보험 당연히 있고요. 중대질환 진단비. 20세 이하 같은 경우는 꼭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시는 게 정답이세요. 왜냐하면 이 20세 이하 같은 경우는 100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많겠죠. 확률이 많기 때문에 100세로 이제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맞으시고요. 20세부터 40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따라 좀 틀리지만 20년 납 90세 만기도 괜찮습니다. 이제 통계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통계인데요. 이 만약에 30세 정도 되시는 분들 물론 100세까지 살면 좋지만 90세까지 사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20년 납 90세 만기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보험료 차이는 90세 만기와 100세 만기는 보험료 차이는 좀 납니다. 그리고 이 90세를 제가 좀 강조를 할 건데요. 이 90세 같은 경우는 90세 이후에는 병원 가면 내가 아파도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잘 안 시켜드립니다. 수술을 안 시켜드려요. 왜냐하면 좀 위험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20세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의학이 발전되고 하게 되면은 이제 수술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20세부터 40세는 실손보험하고 중대질환 진단비, 그 다음에 결혼도 해야 되고 이제 사회생활 처음 나오기 때문에 정기보험,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정기보험 또는 종신보험, 연금 전환이 되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보험은 면책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30세까지는 요새 보험은 어린이 보험이라 안 하고 어른이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른이 보험. 보험은 어린이 보험 자체가 좀 보장도 좋고 보험료 약간 저렴하기 때문에 30세까지는 무조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50세부터 65세는 이제 실손보험하고 이제 중대질환 진단비, 그 다음에 치매, 간병, 그리고 이 50세부터 65세, 저는 이제 40대 중반부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갱신형, 갱신은 나쁘다고 제가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3년 갱신형, 뭐 5년 갱신형 그런 거 말씀드린 거고요. 40대 중반은 이 갱신형을 아주 생각을 해놓으신 것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40대 중반에서 20년 갱신이라고 하게 되면 60대 중반이겠죠.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확률이 제일 많겠죠. 병원 가는 일도 많고 중대질환병 걸리는 확률도 많고 수술을 할 확률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50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50세라고 하게 되면 70세까지는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60세도 마찬가지로 80세까지 보장을 받는 겁니다. 대신 보험료는 안 오르겠죠. 비록 갱신형이지만 20년, 25년, 30년 동안은 그대로 내가 계약했던 보험료 그대로 가기 때문에 보험료는 안 오릅니다. 그렇지만 이 20년 갱신, 25년 갱신의 보험료는 이 20년나 뭐 100세 만기, 20년나 뭐 90세 만기에 비해서 이 보험 자체가 대략 한 50%, 많게는 60% 정도가 저렴하세요. 이런 비갱신형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갱신형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같으신 분들은 이제 실손보험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하고요. 치매, 간병, 그다음에 중도질환 진단비, 또 마찬가지로 20년나 25년나 그다음에 수술비가 요새 되게 중요합니다.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 수술비 진단비가 되게 비싸죠. 그러니까 진단비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이 수술비입니다. 이 수술비가 왜 좋으냐? 진단비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한 2만 원이 잡힌다. 그렇게 되면 뇌혈관 질환 수술비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한 6천 원 정도밖에 안 하세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일회성입니다. 진단비는 일회성. 딱 한 번 드리고 끝나죠. 근데 수술비는 매회예요. 매회 드립니다. 매회 드리기 때문에 수술비 자체가 진단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담보입니다. 그럼 뭐 암보험 선택 시에 좀 약간 팁을 좀 드릴 건데요. 암보험은 저 이제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색성암, 기타 피부암, 유사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중간에 교집합이죠. 여기서 자궁, 유방, 뭐 방광암, 전립선암, 대장, 전막내암, 그 다음에 기타 모든 암, 이게 이제 일반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저 교집합에서 이제 유방, 자궁, 뭐 전립선, 대장, 전막내암을 좀 넣어놓은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몇 군데 회사에서 요거를 유사암으로 뺐어요. 유사암으로 뺐기 때문에 저 교집합을 한 건데, 요거를 전체 다 뭉뚱그려서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 자궁, 방광도 이제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갑상선암에 대해서 얼만큼 보험료를 주느냐라는 것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걸리는 암 1위죠. 그래서 갑상선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1% 미만입니다. 1% 미만이에요. 요새는 그래서 갑상선암 암도 아니라 그러죠. 그런데 그 예전에 가입하셨던 보험들 같은 경우는 이 저런 유사암, 갑상선암, 뭐 제자리암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입했던 일반암 진단비에서 10에서 20%밖에 안 줬어요. 그렇지만 요새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에 따라 틀리지만 그 최대 뭐 3,000만 원 정도를 좀 드리는 회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자체에 대해서만, 그리고 제자리암, 경색종양, 기타 피부암은 1,000만 원, 1,000만 원 드리는 회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내가 유사암이 얼마가 나오는지 좀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소외감도 회사별로 이제 일반암으로 포함을 한지, 내가 가입한 뭐 A란 보험사가 이 유방, 자궁, 방광암 같은 경우가 일반암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좋고요. 그 일반암은 당연히 가입 금액의 100%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해 있는 보험 자체가 어떠한 암보험이 어떠하게 보장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대질환 진단, 요것도 이제 좀 팁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가입해 있으신 분, 생명보험에만 보험이 가입해 있으신 분들은 뇌출혈밖에 없으실 거예요. 뇌출혈밖에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이 뇌출혈이 걸릴 확률은 9.6% 정도밖에 안 되세요. 이게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뇌출혈 됐다고 해서
이 뇌출혈 진단비는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건 순수히 질병으로 인해서만 뇌출혈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출혈은 그거밖에 없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뇌졸중이죠. 뇌졸중은 뇌출혈하고 뇌경색까지 포함이 되는. 그래서 뭉뚱그려서 걸리는데 이 뇌졸중에 걸리는 또 확률이 6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67%가 거의 뇌경색이에요. 뇌경색. 여기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좀 이해하시기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이제 I 코드인데 I60부터 이제 69 코드가 있는데 요게 요 자체가 이제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이고 이제 뇌혈관 질환은 요즘에 이제 많이 가입하시죠. 뇌혈관 질환은 I60부터 69까지 다 되는 뭐 지주막하 출혈도 되는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요게 비싼 담보기 때문에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최저로 한 1,000만 원 정도만 넣고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 넣으시게 되면 그냥 뇌혈관 진단비로 해서 뭐 수술을 하시게 되면 뭐 2,000에서 3,000만 원 받아갈 수가 있으신 거죠. 이제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갖고 계신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급성 심근경색을 제일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허혈성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 보장을 어떻게 해주느냐 한 경우에는 이 급성 심근경색은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갖고 계세요. 제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허혈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으십니다. 허혈성 협심증이죠. 협심증. 그래서 제일 알아보시기 제일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일반 건강보험하고 이제 유병자 보험을 좀 보면 일반 보험은 보장 항목이 많은데요. 유병자 보험은 당연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지 의무는 5년 이내, 그 다음에 유병자 보험은 325, 뭐 3일, 뭐 5 이제 이런 게 있어요. 325는 3개월 이내에 뭐 어떤 재진단, 뭐 2년 이내에 수술 또는 입원, 5는 뭐 암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렇게 보시고요. 일반 보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부담보, 내가 아파서 뭐 수술할 경우에는 부담보나 할증이 또 됩니다. 근데 보험료는 저렴해요. 대신에 유병자 보험보다. 유병자 보험은 보험료 좀 비싸지만 이 325나 3일, 5에만 안 걸리게 되면 그냥 무조건 인수를 해줍니다. 부담보도 없이. 그래서 보면 이제 다양한 유병자 보험의 조건에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유병자 보험 예전에 이제 가입하셨던 분들 유병자 보험 대표 상품이에요. 요 325를 제일 많이 물어봤죠. 그다음에 초간편 건강보험 5만 물어봅니다. 5년 이내 암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그런 것만 물어보고 이제 보면 이제 슬기로운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이 경증 유병자 335라고 합니다. 3개월 이내 재진단, 어떤 의사의 재진단이 없거나 3년 이내 암 수술, 입원 수술만 없으시게 되면 되고요. 5년 이내에 암, 뭐 포함해 중대 질병만 없으셨다는 거 하시게 되면 이 335 보험이 예전에 이 325 보험보다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고 건강하셨던 건강체보랑 보험이랑 거의 비슷하게 담보 자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건강체보다 약간 비싸요. 아주 약간 비싸고 이 325 보험보다 약간 저렴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저희가 예전에 가입했던 이 유병자 보험이 나는 뭐 5만 원인데 보장이 좀 적다 하셨을 경우에 이 335만 안 걸리시게 되면 335로 바꾸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5만 원에 보장 자체가 되게 높아가십니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잠깐 이제 보면 335 보험 325하고 335를 잠깐 제가 비교를 하겠는데요. 암 진단비를 똑같이 넣습니다.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뭐 뇌혈관, 허혈성 다 넣었을 때 325 같은 경우는 남자는 뭐 78,000원. 그래서 이 335는 당연히 싸겠죠. 13,000원 정도 저렴합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11,000원 정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 335의 그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335 보험을 생각해 보시는 게 정말 괜찮으세요. 보장 자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수술비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수술비도 이 325 보험보다 많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 335 보험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제가 이제 그 최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335 보험이 이 기존 유병자 보험보다 한 2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세요. 그리고 또 여기 특히 특징이 페이백을 해드립니다. 페이백. 페이백이란 뭐냐면 내가 냈던 보험료, 내가 암이 뭐 걸렸는데 보험 가입한 지는 한 10년 됐어. 그러게 되면 암 진단금도 드리고
이 10년치 냈던 보험료도 다 드립니다. 요새는 보험이 좀 좋아져서. 그래서 손해보는 게 없으신 거예요. 근데 암이 안 걸리시거나 뭐 만기가 되시게 되면 그냥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진단비를 안 받거나 수술비를 안 받게 되면 건강하게 사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아까워하시지 않으신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납입 면제도 적용이 되세요. 암이 걸리시게 되면 암이든 뭐 어떤 중대 질환 걸리시게 되면 납입 면제가 되십니다. 그다음에 연령별하고 이제 표준차 유병자가 이제 가입 한도 차이. 이건 이제 335 보험도 훨씬 이제 기본 표준체 보험보다 보험이랑 비슷하게 보장이 들어간다. 그래서 보장의 범위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암, 뇌, 심장 질환하고 여기에 더해서 수술비까지 이제 꼭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입 담보에 따라 이제 표준체로도 가능하시는데 이 335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유병자 내가 심사를 봐서 건강체로 가입하고 싶다 했는데 내가 부담보가 나왔다. 그러게 되면 이 부담보가 싫으셔 이제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335 보험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어떠한 그 자금 확률로 인해서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내가 큰 돈, 목돈 안 들이고 이제 적은 돈으로 다달이 얼마를 내면서 내가 나중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내가 많이 어떤 분들은 뭐 하나 갖고 계시고 어떤 분 많이 갖고 계시지만 내가 이 보험이 어떻게 제대로 잘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리모델링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세요. 네, 라이프 N&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보험은 통계다. 이 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계로 따졌을 때 내가 정말 보험이 필요한 시기에 잘 받을 수 있고 저렴한 유병자 보험을 만나봤는데요. 자, 유병자 보험이라고 무조건 비싸다는 편견도 이제 없앨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강지와도 비슷한 보험료라고 하니까 저희가 몇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신 그 유병자 보험이 갱신형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갱신형 보험은 좀 나쁜 거 아닌가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갱신형 보험,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설계사분들이나 뭐 갱신형은 안 좋습니다. 무조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갱신형 보험을 잘만 이용하시게 되면 정말 적은 돈으로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있으세요. 아주 크게. 아까 이제 제가 중간에 강의 때 40대 중반부터는 갱신형 보험을 좀 이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진짜 적은 돈으로 크게 내가 60대 중반이든 70대까지든 제일 많이 아플 시기에 적은 돈으로 아주 크게 준비를 해놓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40대 중반에 뭐 20년 납 100세 만기든 20년 납 90세 만기든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10만 원이다 하게 되면 20년 갱신짜리는 보험료가 한 4만 원 정도? 비싸봤자 5만 원 정도? 밖에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똑같은 담보에 있어서 적은 돈으로 내가 제일 많이 아플, 이 통계학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아플 시기에 적은 돈으로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수가 있으세요. 근데 물론 3년 납, 5년 납 갱신은 좀 힘드시겠죠. 왜냐하면 갱신주의가 빠르니까. 그렇지만 20년 납, 25년 납, 25년 갱신 뭐 그렇게 그 정도 하게 되면 갱신형 보험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지금 뭐 50 넘으시고 병력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갱신형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기존의 유병자 보험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 다 정리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게 좋은 걸까요? 예, 기존의 유병자 보험 가입하셨던 분들, 뭐 저희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보험은 깨는 건 안 좋습니다. 깨는 건 안 좋지만 내가 보험료가 얼마에 가입되어 있고 보장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를 제일 먼저 보셨을 때 이 325 예전에 가입하셨던 이 325 보험보다 335 보험이 같은 보험료로 봤을 경우에는 이 335 보험이 훨씬 더 보장이 많습니다. 보장이 훨씬 더 커요. 보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335 내가 같은 돈으로 정말 큰 보장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과감하게 갈아타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보험은
뭐 무조건 뭐 요새 사람들이 뭐 보험, 내 보험 안 좋다고 해서 해지하라 그래.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물론 가입하셨던 당시에는 그 325 보험이 최고의 보험이었겠죠. 근데 요즘은 보험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보험이 똑같은 돈에 보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셔서 갈아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상열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아무래도 보험에 대한 니즈가 가장 강하신 분들은 유병자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률상 유리한 보험, 그리고 같은 보험료 대비 큰 보장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라고요. 내 보험을 리모델링 원하시거나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원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보험플랜 119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세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종신보험의 암보장 활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김성주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주제를 보니까 참 요즘 보험이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종신보험의 암보장 활용법인데 일단 요즘 암에 몇 세 때 진단을 받으시는지 이거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저희 뭐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은요, 보통 이제 40대, 50대, 60대, 그리고 이제 70대 이상인데요. 대부분 이제 성인 남성들이 이제 중년 이후에 많이 진단이 되는 예. 편이에요. 뭐 주위에서도 보시면은 우리 이제 40대나 50대, 특히나 남성분들이나 그 여자분들은 폐경 이후에도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암은 사실 이렇게 나이대는 통계는 있지만은 예. 그 주위에 누가 암 걸리신 분이 계셔가지고 만약 문병을 간다던가 아니면 항암 치료 그 암센터에 가시면은 진짜 나이 여하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암은 이제 연령층에 이게 통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통계는 있지만은 진짜 누구든 쉽게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기 발견이 늘어나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도 있지만 예.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50대가 가장 그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방송 보시는 50대 분들 많으실 텐데 걱정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 방송으로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 연령층이 50대 그 그렇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이 오시는데요. 네. 당연히 50대 여성분들이 남편이나 배우자나 또 자녀분들 보험까지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세요. 근데 남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이대가 있고 또 여자의 그 진단 확률이 높은 나이대가 있는데요. 그 암
발병 환자 수는 꾸준하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히 뭐 의료기술이나 검진이나 나라에서 하는 정책상 건강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단 방법들이 좀 다양해졌고, 그리고 질병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또 치료에 대한 그런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뭐 항암 치료라든지 표적 치료라든지, 그리고 의료 장비들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암은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렇죠. 뭐 암보험 하나씩 없으신 분들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방송 네. 보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종신보험으로 어떻게 암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게 걸까요? 제가 저번에 지난 시간에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여기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특징은 이제 암이 걸렸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상품에 대해서 종신보험도 있고 또 암보험도 있어요. 이 기능을 가진. 근데 암을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고 싶으면은 당연히 암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암은 좀 있는데 그 종신보험으로 좀 활용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예. 이 종신보험에는 특이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회사 중에 타 회사는 없었던 그 페이백이라는 기능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페이백, 두 번째 페이백까지 해드리는데요. 이 페이백이라는 기능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제 종신보험의 CI 특약하고 약간 유사할 수 있는데, 우리 과거의 CI 보험 같은 경우는 그 암이라든지 중대한 질환에 걸리게 되면 50% 또는 80%를 선지급해주고 나머지가 사망보험금을 남게 되는데요. 물론 종신보험을 선지급해준다는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 이 페이백 기능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를 다 돌려주고 앞으로 낼 보험료도 돌려주고 또 한 번 낼 돈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니, 총 보험료랑 낼 네. 돈까지도. 그러면은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예. 내가 앞으로 낼 돈을 더블로, 두 배로 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두 배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는요. 이 돈을 다 돌려받았는데도 종신 보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한 번 받았으니까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기존의 상품들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거는 내가 낸 총 보험료와 낼 돈을 또 한 번 받고 나서도 종신보험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해지한금금 또한 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암이 걸려도 받고 죽어도 받고 살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100%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든든해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페이백이랑 또 더블 페이백 기능이랑 또 예. 좀 헷갈리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저도 처음에 이거를 쭉 보고 나서 이게 좀 헷갈렸습니다. 예. 이거 페이백 총보험료만 돌려받을 것 같았었는데 낼 돈 또한 그냥 예를 들어서 내 2년 뒤에 이암이 진단이 됐어요. 그럼 2년 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죠. 예. 그리고 앞으로 낼 19년의 보험료를 돌려받아요. 18년이나 19년에 대한 오, 보험료 돌려받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19년의 보험료를 한 번 더 돌려받습니다. 아, 이건 예. 보험사에서 나만 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나만 하는 게 없고요. 19년이 오타 갖고 18년치를 돌려받고요. 예. 만약에 내가 10년 뒤 자궁경부암이 걸렸어요. 그럼 10년 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낼 10년의 보험료를 돌려받고, 그리고 또 한 번 낼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1억을 가입했다면 1억이 남아있게 되죠. 예, 다음 페이지에 더블 페이백 기능이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네요.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예. 그래프로. 지금까지 낸 돈, 그리고 앞으로 낼 보험료, 그리고 앞으로 낼 보험료를 한 번 더 지급을 해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진단비 보험에서 페이백 기능도 참 좋아 보였는데 종신보험에서 페이백 기능은 또 처음 보는 것 예, 같아요.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도 이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걸까요? 예, 그럼요. 암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에 페이백 기능이 있던 암 상품 같은 경우는 암만 가능했었거든요. 예. 일반 암만. 하지만 이 종신보험의 14가지 와, 특이하게 대해서 이거 전부요? 전부 다 페이백이 됩니다. 이제 암, 뇌출혈, 심근경색,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 말기 폐질환, 만성 폐질환, 준증 세균성 수막염, 그리고 누게리병, 그리고 재생불량성 빈혈, 그리고 중대한 화상 3도 이상, 그리고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술.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술 굉장히 좀 많이 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술도 마찬가지죠. 우리 협심증의 혈관이 약해져가지고 그 카테터로 혈관을 뚫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거의 다 우회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페이백이 가능하시고요. 그 심장 판막술, 5대 장기 이식술 이렇게 14가지 주요 진단에 대해서도 주요 수술에 대해서도 올 페이백 그리고 더 한 번 더 페이백을 해주는 그런 종신보험을 네, 이런 성향을 띠고 보험 있습니다. 뭐 사라지기 전에 지체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암만큼은 정말 나이를 불문하고 생기잖아요. 예. 나이대별로 플랜 좀 빠르게 제시해 주시죠. 나이대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이대가 있는데요. 이게 수치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눈에 확 들어오시진 않으실 거예요. 일단 제가 30세 가장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30세 가장이 10년 납을 했어요. 1억을 준비한다고 가정할게요. 10년 예. 납입니다. 10년 납에 1억을 가정한다고 하면은 대략 한 3,9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월 32만 5천 원씩 해서 예를 들자면 예. 그 페이백 특약을 넣고 나서 10년입니다. 20년이 아니고 10년.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인데요. 1억 네. 지구는. 그렇게 해서 10년을 넣어놓고 10년을 거치했어요. 그럼 우리 자녀가 대학교에 갈 시점이 되잖아요. 예. 그럼 해지한금리 한 140%가 넘게 됩니다. 와. 해지한금리가. 내가 14대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 예. 해지한금이 걸려도 140%가 되게 됩니다. 그럼 뭐 그 전에 사망을 하시지 않거나 일정 진단을 받지 않으면 40%의 이익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원금 포함해서 140%가 나오게 되고요. 와, 예. 그리고 굉장한 이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년을 더 거치했어요. 예. 물론 거치하기 전이나 후나 1억은 보장이 됩니다. 1억은 보장이 되고 그리고 납기가 끝나면 10%를 더 드립니다. 1억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네요. 그럼 10년을 더 거치하면은 무료 해지한금이 그 5,300만 원에서 6,500만 원까지도 최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유지하면 또 장기 휴대 보너스를 한 190에서 200만 원 정도 주기 때문에 요즘 은행의 금리 같은 거 보시면은 굉장히 좀 제로 금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로 금리고 뭐 금리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나중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은행에다가 저축하면은 그 금고 보관료를 우리가 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럴 정도로 이제 금리는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가 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종신보험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그 아이템이 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장기 상품입니다.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장기 상품이고 내 경제적인 능력이나 가계 그 구조상 재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이라면 누구나 필요하겠지만 또 여성분들 또한 보험료가 20-30%가 좀 저렴할 수도 오, 있습니다. 예. 나이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무해지나 또는 30% 저해지나 50% 저해지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들의 종신보험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무해지 같은 경우는 되게 20-30% 정도 저렴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무해지보다는 30% 50% 저해지형이지만은요. 해지한금이 더 높게 되고 여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환급률을 더 많이 노려볼 수가 있어서 여성분들도 종신보험이지만 14대 질병에 대해서 낸 돈 다 받고 낼 돈까지 더블로 받는데 종신 사망까지 보장되고 해지한금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도 전환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이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종신보험은 이제 사망 시에만 주는 보험 맞습니다. 당연히 사망 시에 주고요. 진단 시에도 내가 낸 돈하고 낼 돈 그리고 한 번 더 주기 때문에 진단비로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 시 그리고 노후에는 연금 전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해지한금. 아까 말씀드린 게 중요한 게 내가 낸 돈 낼 돈 다 받아도 사망보험 보장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리고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11월 18일에 이게 지금 2.5%의 최저 보증을 쓰고 있는데 2.25 정도로 낮아진다는 예고가 있습니다. 11월 18일. 되게 의외적으로 월 중간에 낮아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요즘에 보험사들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암을 비롯해서 일정 진단을 받았을 때 그동안 낸 돈과 함께 낼 돈까지 2배로 돌려준다고 하고요. 사망 보장도 살아있고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이대별로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김성중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실시간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 전화가 한 통 걸려와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 플랜 119인데요.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2년 딱 됐는데요. 예.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연금도 되고 이렇게 연금도 되고 약간 저축성 있는 보험을 한 개를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해달라 하니까 예.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남편이 언제 퇴직할지 모르니까 기간이 제가 길면 못 해서 이제 그러면 5년 납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5년을 넣었어요. 5년짜리를 했는데 이제 2년을 넣었어요. 10월 달까지. 네, 시청자님 그럼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 거고요. 올해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59세요. 50대 후반이시고 특별히 아프신 곳은요? 없어요. 아프신 곳 없으시고 그러면 지금 연금 저축성 보험을 권유 받으셨는데 괜찮을지 김성중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얘기 잠깐 간단하게 들었는데 시청자님 연금 저축을 들고자 원했는데 남편의 퇴직 아니, 시점- 넣었어요. 넣으셨고 들고 싶어 넣으셨는데 지금 유니버셜 이게, 종신을 제가 이제 이거 유니버셜 종신이라 해가지고 이게 한 달에 예. 104,150원씩 들어가는데 5년 납을 넣었어요. 예. 근데 이게 추가 납이,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사업비가 이만큼 빠지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네. 이제 원금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네.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건데, 추가 납입이 이제 수수료가 1.5%인가? 예. 예, 그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 납입을 제가 이제 현재는 지금 이제 1년에 이제 100만 원씩 돼갖고 하려고 목표를 잡고 했는데 예. 지금 현재 해놨는데 이거를 추가 납입을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예, 그러시구나. 일단 유니버셜 종신보험인가요? 변액 종신보험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유니버설 종신이에요. 유니버셜 종신이요? 2년 전에 가입하셨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최저 보증이 지금보다는 굉장히 좀 높으실 거예요. 거의 3%대 네, 정도 맞아요. 되실 것 같은데 회사가 어느 회사 상품이신가요? 이게요, DGB 거요. DGB 생명이요. DGB 생명이 그때 당시면은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 같은데요. 근데 이게 100만 원씩 하는데 100만 원도 지금 부담 되시지 않으세요, 혹시? 그래도 어쨌든 시작을 해놨으니까 중간에 해지를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100만 원씩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리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추가납을 하지 않으면은 원금 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세요, 네, 맞아요. 5년보다는. 근데 5년 동안 지금 추가납을 하시려면은 100만 원도 부담되는데 200만 원을 내셔야 되잖아요. 또는 300만 원을. 예. 이렇게 내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지금까지는 제가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그리고 해도 계속 해야 좋은지 이걸 잘 몰라가지고요. 일단 뭐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은 2년 동안 내셨으면 해지한다고 하면은 5년 납이라고 하셨죠. 5년 납. 네, 지금 네. 현재. 물론 5년 납 2년뿐이 안 나셔도 손실이 있으세요, 무조건. 지금 현재 손실이 그렇죠.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해지를 하시면은요. 그렇다고 추가 납을 한다고 해도 그게 과연 이득일까 이런 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 점을 지금 남편의 퇴직 시점하고 지금 현재 경제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사실 5년이라는 시간은 다른 10년, 20년에 비해서 금방 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시간이야 자체야. 3년만 더 내시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추가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년 동안 끌으셨으면은 가급적이면 완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래야 손실을 안 보세요. 네. 완납을 하셔야지. 물론 감액을 하거나 감액을 해서 추가납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2년 동안 그 부분만큼은 해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감액을 해서 추가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를 빨리 마무리하고 그리고 여유가 됐을 때 목돈을 특별히 넣을 데가 없다. 예를 들어서 저축이 만기되거나 어디서 뭐 땅을 팔았는데 큰 돈이 들어오거나 요랬을 때는 한 번에 추가납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추가납을 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좀 감액을 할지 이런 점을 좀 앞으로 계획에 맞게끔 좀 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네. 추가 납입을 해도 상관은 없네. 그죠? 추가 납입을 하는 게 좋네요. 일단은 추가납입을 하실 수 있으면은 하셔도 괜찮죠. 여유가 되신다면은. 자세한 거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2년 전에 권유 받으셔서 지금 뭐 저축성 보험으로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지금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 네, 가계 경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조절이 필요한데 증권을 일단 한번 보내주시고요. 이걸 감액을 할지 아니면 추가 납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아니, 근데 보실 필요가 선생님 있겠습니다. 있잖아요. 한 가지만 제가 금방 물을게요. 근데 그 친구가 네, 그 며칠 전에 전화 와가지고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요. 여보세요? 네, ETF 하는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주식 같은데 예, 그거를 한 개 통장을 개설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이 마감이라 하면서 5년 동안 200만 원씩을 매달 넣으면 주식도 상장받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몇 번 썼고 나니까 자꾸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네. 그럼 제가 전문가님께 방송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도움드리도록 연결해 드릴 테니까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좀 구체적인 보험 고민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보험 플랜 119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